안녕하세요. 원유만바라입니다. 얼마 전 어떤 분께서 빵을 굽는데 계속 딱딱하고 조밀한 빵이 나온다며 그 이유를 물어보셔서 간단하게나마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함께 그 이유를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아 영상으로 제작해 보았습니다. 한국 유명 가수이자 프로듀서인 한 분이 남긴 유명한 표현이 있습니다. 공기 반, 소리 반.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귀에 듣기 편하다는 말입니다. 저는 베이킹에 있어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공기 반, 반죽 반. 이렇게 빵을 만들면 먹기에 편하다는 말입니다. 폭신하고 부드러운 빵, 공기와 반죽을 함께 먹기 때문입니다. 이 빵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 있는 빵들 모두 제가 초창기에 구웠던 빵입니다. 사진 찾느라 고생 좀 했습니다. 원인을 말씀드리자면 이때 루방의 힘이 약하여 발효가 부족했던 부분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오븐이었습니다. 더치 오븐을 사용하고 바로 신세계를 만났거든요. 제대로 부풀지 못하고 볼륨이 작게 구워진 빵은 딱딱하고 돌덩이 같습니다. 돌이 구워져 나온다는 말은 빵 속에 있어줘야 할 공기가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들어가는 재료 대비 적당량의 공기가 필요한데 적재적소에 공기 채우는 것을 실패하면 식감이 별로인 제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답이 나왔죠? 공기. 있어야 할 곳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야 할 공기. 이 공기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를 고민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제빵 재료에서 공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이스트입니다. 빵을 만들 때 이스트가 잘 먹고 잘 싸고 만들어낸 가스가 잘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에만 포커스를 두어도 빵 성공 확률은 높아집니다. 이스트 그 자체가 건강한가? 가장 기본적으로 이스트가 살아있어야 하겠죠.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하더라도 이스트가 약하거나 죽어있다면 빵은 부풀지 않습니다. 사워도우의 경우에는 리프레시로 르방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겠고요. 액티브한 르방은 기본적으로 갖춰주어야 할 조건입니다. 어느 정도로 활성화되어야 하는가 등이 궁금하시면 여기 링크를 확인해 보세요. 상업용 이스트의 경우는 따뜻한 설탕물에 섞어보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스턴트 이스트라면 따뜻한 물, 이스트와 설탕을 30대 2대 1로 섞어 놓고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후 2배 이상 부푼다면 살아있는 이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븐 치대라 하여 치대었고 1시간 기다리라 하여 기다렸어요. 가장 실수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시간이 아닌 상태를 보아야 해요. 빵은 손으로 만들지만 눈으로도 만듭니다. 여러분의 눈을 활용하여 반죽의 질감, 광택, 부피 등을 관찰해야 결과물의 오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모든 공정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알고 만드는 것과 모르고 만드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반죽을 하는 목적은 재료를 균일하게 잘 섞고 글루텐을 발전시키고 반죽에 공기를 넣어 이스트를 활성화시키는 것. 따라서 그냥 치대는 것이 아니라 이 목적을 염두에 두고 반죽해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겠지요. 글루텐이 잘 발달된 반죽은 매끄럽고 윤기가 돌고 탄력성과 신장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반죽의 매끈함과 실크 같은 윤기를 확인해야 하며 손으로 반죽의 탄력과 동시에 부드럽게 늘어나기도 하는 신장성을 느끼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글루텐이 잘 잡혔는지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윈도우 페인 테스트를 많이들 하지요. 반죽의 일부를 살살 늘려 지문이 비칠 정도까지 얇은 막을 만들어 보는 방법인데요. 어떻게 하는 것인지는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보시며 연습해 보세요. 글루텐은 밀가루가 물이 만나야 형성될 수 있고요. 밀가루와 물만으로도 자연스럽게 생성이 됩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기에 여기에 외부적인 힘, 반죽기, 손으로 치대기 등등을 해주며 글루텐을 발달시킵니다.
보통 식빵이나 단과자류의 반죽은 탄력성과 신장성이 최대가 될 때까지 치대준 후 계속 발효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수분율이 높은 사워도우 빵이나 치아바타 같은 류의 빵은 반죽이 매끈해짐과 동시에 탄력이 느껴질 정도로만 반죽을 한 뒤 시간을 두고 탄력성과 신장성을 키워나가기도 합니다. 글루텐을 잘 잡아주어야 그 다음 단계인 발효도 원활하게 된답니다. 발효가 진행되면서 이스트는 가스를 뿜어냅니다. 그 가스를 가둬둘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가스는 반죽 속에 차오르지 못할 것입니다. 글루텐이 잘 형성되지 못한 반죽은 뚝뚝 끊기고 그 결이 두껍고 무겁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크 스카프를 들어 올리기가 쉬울지 두꺼운 담요를 들어 올리기 쉬울지. 반죽을 통해 이스트는 산소를 만나고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이스트는 산소를 좋아하는 균이고요. 산소를 만나면 증식하고 활발해집니다. 사워도우를 만들 때 긴 발효 시간 중간중간 폴딩을 하는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스트가 산소를 만나고 당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일반 스트레이트법의 반죽의 경우에도 1차 발효 중간에 펀치라고 하는 물리적으로 반죽에 가스를 빼고 접어주고 만져주는 과정이 있는데 펀치를 해주면 반죽도 튼튼해지고 이스트도 활성화되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반죽을 통하여 가스가 머물 공간을 만들었다면 그 공간을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발효가 되는 동안 글루텐은 계속 발달합니다. 신장성과 탄력도 늘어나고요. 이렇게 한번 팽창된 반죽은 펀치나 성형 등으로 힘을 얻고 다시금 더욱 효율적으로 부드럽게 부풀 수 있는 환경이 되고요. 오븐에 들어갔을 때에도 오븐 스프링이 잘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한 번도 팽창되지 못했던 반죽은 오븐에 들어가더라도 힘겹게 부푸는 상태가 됩니다. 신장성이 충분히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발효를 통하여 최종 목적인 오븐 스프링까지 잘 도달할 수 있도록 여러 생물학적, 과학적 원리로 반죽을 단련시킨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발효는 팽창뿐 아니라 반죽의 풍미와 맛에도 관련이 있기에 빵의 공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글루텐이 조금 부족하게 발달했다 하더라도 발효 과정을 통해 어느 정도는 보완해 나갈 수 있거든요. 밀가루와 소금만 들어간 치아바타, 단순한 재료지만 너무 맛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빵들은 발효가 잘 되면 더욱 빛이 납니다. 오랫동안 천천히 숙성되어진 맛, 자연의 신비에 고마워해야 하는 맛입니다. 그럼 발효는 어디까지 해야 하느냐? 이 문제는 아마 세상 모든 제빵사들의 평생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발효기, 컨디셔너 등 많은 기술이 발달했지만 여전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발효는 시간이 아니라 부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밀가루, 재료, 온도, 습도, 수분율 등등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사용하는 레시피에서 제시한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처음 부피에서 3배가 될 때까지 발효, 또는 70% 이상 커졌을 때까지 발효 등등. 일반적으로 식빵이나 단과자류의 스트레이트법 반죽의 경우는 반죽 직후의 크기에서 약 3배가 될 때까지 1차 발효를 하며 2차 발효는 완성될 빵 부피의 70에서 80%까지 부풀립니다. 사워도우의 경우는 반죽 직후 크기의 50%에서 100%, 즉 2배까지도 발효합니다. 발효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며 레시피에서 제시하는 발효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부피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글루텐이 잘 발달되지 못한 반죽이라면 부피만 기다리다가 쉰내가 나는 반죽을 만날 수도 있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븐 스프링은 팽창의 마지막 단계라고도 불리는데요. 오븐 속에서 반죽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스트는 폭발적으로 활동하면서 가스를 내뿜게 되고 반죽 속에 있는 전분도 팽창하고 수분도 기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빵은 급속도로 팽창을 하게 됩니다.
이 오븐 스프링을 통해 빵 볼륨이 커지고 기공도 열리며 소위 공기 반, 반죽 반인 빵이 완성되는 것이죠. 반대로 오븐 스프링이 원활하게 일어나지 못하면 빵 볼륨은 작고 따라서 같은 양의 재료가 작은 볼륨 속에 갇히게 되니 구조는 조밀해지고 식감은 단단하며 수분도 효율적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므로 소위 떡진 식감이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반죽이 오븐 스프링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특히 사워도우나 하드 계열의 빵을 구우시는 분들은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반죽을 유연하게 해줄 유지류가 없다 보니 빵 표면은 쉽게 딱딱해지고요. 딱딱한 크러스트 때문에 빵이 충분히 부풀지 못하게 되므로 돌같은 빵이 나오고 게다가 속의 수분은 더 많이 갇혀 있다 보니 떡같은 빵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오븐 스프링이 끝날 때까지 반죽 표면을 부드럽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스팀이 필요하고 폭발적인 팽창이 일어날 수 있는 높은 온도, 특히 아랫열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보완해 주기 위해 베이킹 스톤이나 베이킹 스틸을 사용하기도 하죠.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기 힘든 오븐이라면 반죽 자체에서 나오는 스팀을 가두어 줄 수 있는 더치 오븐을 사용하여 구우시길 권합니다. 일반 식빵류를 구우실 때는 반드시 레시피에 제시된 오븐 온도까지 충분히 예열을 하신 후 반죽을 넣으셔야 원활한 오븐 라이즈, 오븐 스프링이 일어난답니다. 아주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눈과 손의 감각을 잘 활용하세요. 레시피에서 제시한 사진이나 영상 속의 반죽 상태와 나의 반죽 상태를 비교하며 최대한 비슷하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발효는 빵의 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충분한 팽창이 일어나도록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줄 것. 마지막으로 내 반죽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다르게 말하자면 내 반죽에 맞는 조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즉 레시피를 따라할 때 내가 사용하는 재료, 계절이나 우리 집 환경에 따라 반죽의 정도, 발효 시간이나 이스트 양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똑같이 따라했는데 빵이 과발효가 되었다면 다음번에는 발효 온도를 낮추거나 이스트 양을 줄이는 등 공정의 변화를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반죽을 섞었는데 반죽이 너무 질어 빵의 볼륨이 납작하게 나왔다면 다음번에 만들 때 수분율을 줄여보는 것도 방법이며 발효 중간 폴딩이나 펀치를 추가하여 탄력을 더해주는 등의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빵을 몇 번 만들다 보면 익숙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반죽의 상태가 어떤지, 뭐가 부족하지 않은지 신경을 쓰다 보면 반드시 좋은 결과물을 내어줄 거라 확신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만들어 보세요. 내 입맛에 맞는 빵은 내 자신이 제일 잘 만들 수 있어요. 방대한 이야기를 압축하여 설명하였기에 많이 모자라는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이나마 여러분이 만족할 만한 빵이 나오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긴 시간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만의 레시피를 만들 수 있는 그날까지 모두 화이팅입니다.